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구 선생입니다. 오늘은 천리문 핵심 226번부터 23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So many people seem to have forgotten what it feels like to have fun or what they should even do if they have time for fun. 227번입니다. The gain in self-confidence from having accomplished the tiresome labor is immense. 228번 볼게요. 설명이 길죠 아주. 여러분 일단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228번입니다. An intransitive verb is not followed by an object and can never be used in the passive. 229번입니다. The mushroom is a popular ingredient in many cuisines throughout the world, and it is known as the meat of the vegetable world. 230번 볼게요. The increased demand of books was driven by a huge decrease in the price of books since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around 1440.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했던 준동사의 과거 형태를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준동사는 동사를 활용한 거예요. 우리가 단어에는 우리 행동,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을 최대한 뽕 뽑아 먹어서 언어를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장치가 바로 준동사입니다. 그 준동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죠? 첫 번째, 두부정사, 두 번째, 동명사, 그리고 분사가 있어요. 얘네들은 동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동사를 활용하는 애이기 때문에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 네 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for 플러스 명사 혹은 of 플러스 명사가 나올 수 있고,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 혹은 목적격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격이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의미상 주어가 있고요. 의미상의 목적어 부어가 나온다는 건 그냥 그 동사 형태 뒤에 원래 목적어를 필요로 하거나 보어를 필요로 한 동사라면 그대로 그 형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제가 있는데요. 시제 같은 경우에는 딱 한 시제가 있습니다. 무슨 시제가 있죠? 상대적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의 시제가 현재다. 그러면 이 준동사 파트는 과거가 되는 거고, 다른 곳의 시제가 과거다. 그러면 준동사의 시제는 과거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과거 어떻게 생겼나? have pp로 생겼고, 자, 그럼 투부정사의 상대적 과거는 to have pp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명사의 상대적 과거는 having pp가 될 것입니다. 분사도 마찬가지예요. 분사도 ing 형태에다가 having pp, have pp를 넣어서 having pp 하면은 분사의 과거, 상대적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에서 집중해 주실 부분 딱 3번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26번입니다. So many people seem to have forgotten what it feels like to have fun or what they should even do if they have time for fu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준 시제를 한번 볼게요. 기준 시제를 보면은 이 seem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seem to,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해서 어떤 시제입니까, 여러분들? 현재 시제이죠. 현재 시제이고, 그 다음에 이 준동사의 시제는 그럼 뭐예요? to have pp가 나왔으니까 얘는 현재의 상대적 과거니까 과거 시제겠죠. to have forgotten 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at it feels like to 하면은 V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의 덩어리로 가져가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빠를 거예요. 직관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it feels like 느껴지는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So many people seem to have forgotten. 너무 많은 사람들이 까먹은 것 같습니다. 뭐를요? What it feels like to have fun. 되게 즐긴다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느낌인지를 까먹은 것 같아요. 혹은 또 뭘 까먹은 것 같냐면 what they should even do.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요. 뭐 할 때요? If they have time for fun. 그들이 즐길 시간을 가질 때요. 즐거움을 위한 시간인 거죠. 자, 여기서 it과 to have fun의 관계는 뭐냐면요. 가주어 진조입니다. 그래서 what it feels like, 어떤 느낌인지, 뭐가요? to have fun, 즐거움을 갖는 것이 라고 해서 이렇게 to have fun이 길기 때문에 it으로 대체하고 뒤로 빼준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27번 한번 보겠습니다. The gain in self-confidence from having accomplished the tiresome labor is immense. 이렇게 되는데요. 우선 기준 시제를 한번 보면은 the gain in self-confidence, 이거를 통한 앞에 self-confidence의 gain이 is 현재 동사죠. 그래서 기준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러면 이 having accomplished 동명사에다가 have pp를 넣은 거니까 상대적 과거니까 현재의 상대적 과거 언제입니까? 과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제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self-confidence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자신. 그다음에 accomplish 하면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얘 변형은 명사형으로 accomplishment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성취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tiresome 하면 얘는 피곤하게 하는 힘든 이란 뜻이고 labor 하면은 노동이란 뜻이고요. immense 하면 이런 느낌이 immense. 그래서 많은, 엄청난, 큰, 많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immensely 하면 무슨 뜻이게요? 엄청난, 큰, 많은에 대해서 명사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것, 엄청난 것, 큰 것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gain in self-confidence. 자,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자신감을 얻는 것은 뭐로부터요? 되게 힘든 일을 성취했던 것으로부터 자신감을 얻는 것은 is immense. 굉장히 큽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8번부터 230번까지 볼 건데, 여러분들, 여기는 수동태여서 우리 수동태 개념을 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동태가 좀 어렵게 보일 수 있는 파트들이 무엇인지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복습을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거 쭉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에서 태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동작을 하는지 혹은 동작을 당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하는지 아니면 수업을 당하는지. 제가 수동태를 가르칠 때 제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수업 당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신박한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수업을 듣기 싫은데 그냥 시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억지로 듣는다. 그래서 수업을 당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경우 내가 줄 경우도 있고 주는 걸 당하는 경우도 있죠. 받는 경우도 있고 내가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는 것과 당하는 것 이런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태를 씁니다. 이제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우선 be 플러스 pp라고 생겼습니다. 이거랑 많이 헷갈리시는 게 현재 완료랑 많이 헷갈리시는데 현재 완료는 have pp예요. have pp고요. 수동태는 bpp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동태를 왜 쓰는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수동태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어떤 행동의 대상은 굉장히 명확해요. 근데 누가 있는지는 불명확할 때 많이 씁니다. 한번 볼게요. Many people are killed in the war.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디서요? 전쟁에서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누가 죽였는지가 모르겠는 거예요. 전쟁에서 누가 도대체 죽였는지 모르니까 그 주체를 쓰지 않아도 되는 형태인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당하는 걸로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A poor dog was bitten in the street. 어떻게 불쌍한 강아지가 맞았어요. 거리에서. 근데 누가 때렸는지는 몰라요. 뭐 people, 뭐 사람이 때렸다라는 건 그거는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당하는 주체, 당하는 대상을 주어로 끌고 와서 수동태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 두 번째 볼게요. 주체의 정보가 필요 없을 때입니다. The Netflix series was taken in Canada.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이제 촬영이 됐어요. 어디서요? 캐나다에서. 자, 누가 찍었는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나요? 알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누가 찍었겠습니까? 그냥 감독과 제작진이 찍었겠죠. 그럼 이 정보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뻔하기 때문에 누가 뭘 했는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무엇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한 어떤 대상이 그러니까 촬영된 대상이 넷플릭스 시리즈잖아요. 얘가 주어로 나와가지고 그냥 정보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한번 볼게요. An interesting art was drawn in the cave. 되게 재밌는 흥미로운 예술작품이 그려졌어요. 어디에서요? 동굴에서요. 누가 그렸겠습니까? 그린 주체가 누구겠어요? 과거의 어떤 사람이겠죠. 그 정보가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그려졌는지가 아예 맨 앞으로 나와서 얘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왜 쓰냐? 수동태는 당하다인데 그러니까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혹은 모른다. 어떤 대상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대상을 맨 앞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끌고 오면서 동사 형태는 BPP가 되는 겁니다.
수동태가 왜 쓰이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빠르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불명확할 수 있는데 제가 문장을 읽으면서 또 다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수동태 형태입니다. 해석은 뭐뭐 되다, 그 다음에 형태는 BPP. 근데 얘가 총 3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수동태는 능동태에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보던 그 능동태 문장에서 변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의 형태가 있을 때요. 얘는 이 목적어가요, 여러분들. 이 주체로 오는 겁니다. 당하는 애가, 당하는 대상이 이렇게 주어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형태가 어떻게 변합니까? BPP로 변합니다. 그래서 I was promoted. 나 승진됐어.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승진시켰는지는 뻔하잖아요. 회사의 상급자들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 필요 없으니까 승진당한 대상인 내가 이렇게 주체로 나와서 이런 수동태로 쓰인 거예요. The Netflix series was taken. 그 넷플릭스 시리즈가 촬영됐어. 이렇게 단순하게 쓸 수 있는데,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 경우가 있어요. 자, 혹시 몰라서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라는 뜻이고 직접 목적어는 뭐뭐를 이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I told her the truth.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했어요. 혹은 I tell her the truth. 나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 그녀는 진실을 들었다 라는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얘가 간접 목적어고 얘가 직접 목적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목적어가 2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녀가 먼저 주어로 나와요. 그래서 she. 그 다음에 tell을 BPP로 만듭니다. She is told.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녀는 들었습니다. 뭐를요? 말한 게 아니라 들은 거죠. 말해짐을 당한 거니까. 뭐를요? 진실을요. 이해되세요? 자, 그대로 내려온다.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올 때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온다. 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의 경우에 수동태는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called her, baby. 난 그녀를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baby라고 부릅니다. I call her baby. 자, 그러면 얘는 그녀와 baby라는 애가 같은 애죠. 그러니까 얘는 목적격 보어인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꿔보면, she. 그녀는 불리는 거죠. is called. 뭐라고 불려요? baby. 아이라고 불립니다. 아기라고 불립니다. 라고 해서 baby 그대로 내려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 형태는 어떻게 되냐. 자, 주어, BPP가 나오고 목적격 보어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 BPP,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인 형태가 있는데요. 이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고 혹은 동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역동사요. make, have, let 같은 경우에는 동사 원형을 그대로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A 세계, E 세계 혹시 기억나요? ask, allow, advise, enable, encourage, expect, want, costly, persuade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로 쓰여요. 혹은 get이라거나 혹은 keep이라거나 이런 동사들은요. 목적격 보어로 ing를 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동사 원형인 경우에만 중요합니다. 동사 원형은 그 투부정사로 내려옵니다. 뭐라고요?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로 내려와요. 선생님 그러면 다른 애들은요? 투부정사는 투부정사로 그대로 내려오고요. ing는 ing로 그대로 내려와요. 물론 pp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pp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근데 단지 이 동사 원형만 투부정사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이 좀 많은데. 자,
자, I was made. 자, make는 몸을 시키다란 뜻이에요. 혹은 만들다요. 나는 만들어졌어요. 뭐 하도록요? To fix my bike. 내 자전거를 고치도록요. 이게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요. 뭐 아빠라고 할게요. 주어를. My father made me fix my bike. 우리 아빠가 나에게 자전거를 고치라고 했어요. 이런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수동태로 만들어지면 목적어인 나이가 주어로 나오고 그다음에 made가 BPP로 바뀐 후에 이 목적격 보어가 뭐로 바뀝니까? 동사 원형이면 투부정사로 바뀝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는 한번 볼게요. 우리는 허락되었습니다. 뭐 하도록 허락되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갖도록 허락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allow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allow A to B라는 표현이 있어서 they allow us to have anything we want.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허락하는데요. 우리에게 뭐 하도록 허락합니까? 가지도록요.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가지도록 허락합니다. 그럼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목적어인 us를 주어로 바꿉니다. 주어로 데려옵니다. we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are allowed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적격 보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투부정사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The teachers were encouraged to be the best in their jobs. 선생님들은 격려받습니다. 뭐가 되도록요? 그들 직업 안에서 최고가 되도록요. 얘도 마찬가지로 encourage A to B라는 표현에서 수동태가 되니까 be encouraged to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격려받다. 투부정사일 경우에는 그대로 내려온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He was caught. 그는 붙잡혔습니다. 뭐 하는 것을요? Trying to beat the police officer. 경찰관을 때리는 것을 때리려고 노력했던 것에 이제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을 하려다가 붙잡힌 거죠. 얘도 원래 목적격 보호로 ing 하셨는데 수동태가 될 때 그냥 ing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얘 한번 볼까요? The bike was made fixed. 잠시만요.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당겨 볼게요. 자, 그 자전거는요. was made.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고쳐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가 pp인 경우가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예문들이 있는데 우선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솔직히 좀 어렵죠? 좀 어려운데 우선 이런 설명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기본 수동태의 기본 형태예요. An intransitive verb is not followed by an object and can never be used in the passive. 자, intransitive verb 하면은 여러분들 자동사라고 하는데요. 자동사는 뭐냐면 그 스스로자예요. 그래서 혼자 설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는 동사입니다.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수동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잖아요. 근데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고 목적어가 있어야만 수동태 문장에 주어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문장에는 주어랑 동사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목적어가 없는 문장 같은 경우,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로 나올 애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ntransitive verb의 반대말인 transitive verb. 여기 in이 빼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뭐냐면 타가 남타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가 있어야만 스스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애가 바로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있어야만 의미가 완성되는 동사라고 해서 타동사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표현 한번 보시면 A, B followed by B 하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follow는 무슨 뜻입니까? follow는 따라가다라는 뜻이죠. 그럼 A follow B 하면 뭐예요? A가 B를 따라가는 거죠. A가 B를 따라가요. 이렇게 B가 가고 있는데 A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먼저예요? B가 먼저고 그 다음에 A인 거죠. 그러면 이제 A, B followed by B 하면 뭐예요? A가 B에 의해서 따라와줘요. 따라오는 게 아니라 따라와줍니다. A가 먼저 이렇게 가고 있다가 B에 의해서 따라와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요? A가 먼저죠. 이게 여러분들 글 읽을 때 그 전후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들이 나와요.
수능에서 나와요, 진짜. 이거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후 구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A follow B, A가 B를 따라간다. 그럼 누가 먼저지? B가 먼저고 그 다음에 A구나. A, B followed by B. 오케이, A가 B에 의해서 따라와짐을 당하는구나. 그럼 누가 먼저지? A가 먼저고 그 다음에 B구나. 이걸 스스로 연습을 하셔야 이 구조가 자리 잡힙니다. 얘는 체화가 돼야 되는 문제예요. 자, 228번 문제 한번 볼게요. An intransitive verb is not followed by an object. 자동사는요, 따라와지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요? object 하면은 목적어입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목적어라고 해요. 목적어에 의해서 따라와지지 않아요. 그 말은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안 나온다는 거죠. and can never be used. 그리고 사용될 수 없습니다. 어디서 사용될 수 없냐면 수동태에서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assive를 뭐라고 하냐면 수동태라고 여러분들 부릅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언어와 관련된 곳에서만 이렇게 쓰이지 평소에는 수동적인이라는 형용사로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9번 볼게요. The mushroom is a popular ingredient in many cuisines throughout the world, and it is known as the meat of the vegetable world. 자, 또 ingredient 하면은 얘는 재료란 뜻이고, 그 다음에 cuisine 하면 요리입니다. 그 다음에 throughout the world 하면 뭐냐면 throughout은 이렇게 통트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통틀어. 근데 뭐를 통틀어서요? throughout the world. 세계를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be known as 하면 뭔 뜻이냐면 여러분들 be known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be known 하면 알려지는 건데 as A로서 알려지는 거예요. 얘는 자격이죠. She is known as a professional programmer. 그녀는 되게 프로페셔널한 프로그래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에요, 자격. I am known as a professional teacher. 나는 프로 선생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격입니다. 근데 이제 be known for 같은 경우에는 이게 for는 이유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A 때문에 알려지다예요. So he is known for, 그는 알려졌는데 뭐로 알려졌냐면 for his great management skill. 그의 훌륭한 관리 기술로 알려진 거예요. 관리 기술 때문에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이 아니라 이유로 알려지는 게 be known for예요. 그 다음에 이제 be known to에 얘면 to는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뭐뭐로, 뭐뭐에게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A에게 알려지다입니다. 그래서 it is known, 이건 알려집니다. 누구에게 알려지냐면 to people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들 전치사 의미만 파악하시면 여러분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고요. 259번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버섯이 되게 유명한 재료예요. 어디에서요? In many cuisines throughout the world. 전 세계의 많은 요리에서. And it is known as, 그리고 이건 뭐로서 알려져 있냐면 the meat of the vegetable world. 채소 세계에서 고기라고 알려집니다. 고기로 알려집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30번 볼게요. The increased demand of books was driven by a huge decrease in the price of books since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around the 1440s.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demand 하면 여러분들 수요란 뜻이에요. 수요하다, 뭔가를 원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supply는 얘네 반대 뜻인데 공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rive 하면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동사로 이끌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제 be driven 하면은 이끌리다, 이끌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3단 변화 한번 정리할게요. drive, drove, driv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he increased demand of books 증가된 책의 수요는 이제 이끌어졌죠. 뭐에 의해서 이끌어졌냐면 엄청나게 큰 감소에서 이끌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감소예요? In the price of books. 책의 가격에 있어서의 감소입니다. 자, since 하면 여기서 뭐뭐 이후로입니다. since 다음에 시간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뭐뭐 이후로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뭐 이후로요? The invention of the printing press. 자, 인쇄기의 발명 이후로예요. 어느 즈음에요? 1440년 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invention 하면은 명사로 발명이라는 뜻인데요. 얘는 어디서 왔냐면 invent, 발명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발명가 같은 경우에는 inventor가 되겠습니다. 발명가. 그 다음에 이제 huge 같은 경우에는
큰 거예요. 큰. 근데 엄청 큰 거예요. 엄청난, 대단한. 막 그래서 좀 이런 느낌으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과장돼서 외워주셔야 되는 게 바로 휴지의 어감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최초로 25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동태가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패턴들 제가 계속해서 반복 드릴 테니까,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거 계속 복습할 문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의 관문이다. 조금 다른 것들보다 조금 턱이 높은 관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조금만 에너지를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되게 많이 쓰이고 꼭 필요한 문형이에요. 왜 쓰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뭔가 주체가 중요하지 않거나 주체가 불명확할 때 그런 말들이 그런 상황들이 생각보다 우리 상황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렵지만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